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를 전면 중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를 종전협상에 참여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10억 달러 규모의 무기 및 탄약 공급이 중단됩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전쟁 수행 능력이 약화되고 러시아가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캐나다, 멕시코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산 제품에는 20%, 캐나다, 멕시코산 제품에는 25% 관세를 부과하는데요. 이에 대한 보복 조치가 예상됩니다. 글로벌 무역 전쟁이 심화되며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경찰과 공수처의 압수수색에는 응하지 않았던 비화폰 불출 대장과 일부 통화 내역을 검찰에만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호처는 압수수색에는 불응했지만 검찰 요청에는 협조한 것입니다. 경찰은 같은 자료 확보를 시도했지만 경호처 거부로 실패했지요. 김성훈 차장은 경찰에선 피의자, 검찰에서는 참고인 신분입니다. 내부에서는 그가 형사처벌을 피하려고 검찰과 협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한 검찰이 김성훈 차장 조사 당일 공문을 보내 경찰 조사에 차질을 빚었고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도 3번이나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마치고 이르면 다음 주 파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과 모레 재판관 평일을 열어 탄핵 사건을 논의할 예정이고요. 과거 대통령 탄핵 사례를 고려할 때 변론 종결 2주 뒤인 3월 둘째 주 결론을 낼 가능성이 큽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가 탄핵 심판 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헌재 내부에서는 새 재판관 취임이 변론 재개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하네요. 따라서 기존 8명의 재판관만으로 심리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건설업체 삼부 토건의 주가 조작 과정에 윤석열과 김건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삼부토건 대주주 등이 시세 조정으로 100억 원대의 차익을 거두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3년 우크라이나 영부인이 방한해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주가가 급등했었지요. 윤석열이 그해 7월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무렵 주가는 5배 넘게 상승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조사 중이지만 구체적인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즉각적인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의 한 초등학교는 올해 신입생이 16명에 불과했고 세종시 연동초등학교는 입학생 3명으로 영명 위기를 가까스로 피했습니다. 올해 초등학교 입학 대상자는 35만 6천여 명으로 작년보다 감소했습니다. 서울에서도 소규모 초등학교가 빠르게 증가해 현재 전교생 240명 이하인 학교가 69곳이고 5년 뒤에는 127곳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예산 부족과 행정 부담이 커지고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도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지원만으로는 해결이 어렵고 폐교 이후 활용 방안까지 포함한 계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가 창립 27년 만에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10년 전 MBK 파트너스가 인수해서 차입 부담이 커졌고 코로나19를 계기로 이커머스 즉 온라인 쇼핑 확산과 점포 매각으로 경영이 악화됐습니다. 홈플러스는 최근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요. 지난해 1에서 3분기 영업손실은 1,571억 원에 달했습니다. 대형마트 업계도 점유율 하락과 매출 감소로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법원은 6월 3일까지 회생 계획안 제출을 명령했습니다. 구조 조정 우려에 노조는 반발하고 있지만 회사는 인력 감축 없이 부채 조정만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